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더블유 진행의 선솜입니다. 낙관적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가 낙폭을 확대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왔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 장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자, 연결돼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국내와 해외 시장, 우리 모두는 이것을 알아야 할 텐데요. 이 모든 것 오늘도 머니더블유 전문가들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도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초반에 연락 주셔야 상담 진행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머니더블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이죠. 황금손 한상호 전문가 자리에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하락하며 장 마감했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눈치 보기 장세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난주에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으로 이제 증시가 많이 상승하고 외국인의 순매수도 한 5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뭐 오늘 역시 이제 소폭 매도로 돌아선 것은 아직까지 G20 정상회담의 결과를 낙관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특히 또 이제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이 경제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패권의 주도권을 잡고 싸움을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시진핑 주석이 얼마만큼 양보를 하느냐,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느냐에 따라 갖고 협상 타결은 쉽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이제 확률적으로 50대 50 정도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시장 참여자들도 일단 눈치 보기 관망하는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뭐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8일, 9일 날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어떤 결과물이 어떤 해서 정상회의를 해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타결적으로 간다 그러면 상당히 증시의 탄력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조금 부정적으로 타결이 협상이 안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또 증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하락하는 요인도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기점 전까지는 이런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산별적인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갑자기 뜬금은 없다 이런 표현보다는 조용하게, 그러니까 거래량도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든 상태에서 횡보만 하던 주식들이 갑자기 어떤 뉴스나 재료에 의해서 급등하는 경우를 보여주죠. 주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관련주들이 한번 그랬고요. 이번 주에는 바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뭐 이슈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시장은 이런 그 재료나 뉴스 이런 수급에 관련돼서 계속 자금은 그쪽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던 오늘장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역시 마찬가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G20 정상회의가 중요하다. 그것을 기점으로 봐야 되겠고요. 뭐 현재까지는 아마도 이번 주 내는 이런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과 짧은 투자 매매,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단기적 운영이라 그러죠. 그런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이제 코스닥 쪽이나 이 중소형주 쪽에는 개별 재료 또 뉴스 이런 쪽에 수급이 몰리니까요. 그런 종목들을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하는 전략이 내일장에서도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당분간은 단기 매매에 주력해 볼 것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간략하게 짜봤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화면 상단에 계속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강의가 진행된 직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알짜배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비트코인이 1,300만 원을 돌파했고요. 긍정적인 전망 또한 뒤를 잇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 계속해서 들썩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예, 이제 비트코인 디지털 이 단위죠. 비트라는 네. 것은 거기에다 코인까지 이렇게 합성해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 어떤 회사나 국가나 이런 데서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 간의 거래에 통용하기 위해서 이제 네. 만들어진 디지털 암호화폐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18년 3월 달에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면서 최저점을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최저점을 형성한 이후 최근에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세로는 일단 뭐 한 380여만 원 저점에서 지금 한 1,300여만 원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뭐 한 3배, 4배 정도의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 주요 원인으로서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 신분을 감추기 쉽고 네. 뭐 또 이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을 그리고 자금 추적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효용성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쪽에서 많이 이용되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이 이란과 이 미국의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전쟁 위기 핵협상 탈퇴 이후에 이제 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개시 명령을 냈다 10분 만에 취소했다라는 뉴스도 나왔죠. 그런 중동 정세 불안 그리고 또 세계 경기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좀 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한 일주 만에 미국 시세로는 한 2,000불 가량이 올랐어요. 네. 10,000달러에서 12,000달러로. 그렇게 오른 이유는 페이스북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네. 그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유저가 굉장히 많죠. 그것을 해서 거기에서 리베라는 그 암호화폐를 출시를 했을 때 뭐 상당히 또 이 암호화폐에 대한 부흥이 이뤄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관련주로 본다 그러면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일부만 좀 설명을 드리면 뭐 팍스넷,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JC현 시스템, 그리고 뭐 옴니텔, SCI 평가정보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비덴트 같은 경우에 급등한 요인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빗썸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마감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사실 보면은 그동안에는 이런 비트코인이 계속 올랐다 하더라도 그동안에는 잔잔한 흐름들, 그러니까 급등의 흐름들이 없다 오늘 갑자기 흐름들이 나온 것은 이제 또 이 사람들의 시각이 다른 종목군들 뭐 이런 어떤 테마나 이런 섹터에서 움직임이 없으니까는 이 비트코인 쪽에 테마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금의 수요가 몰렸다라고 보고요. 뭐 우리기술투자는 이제 투자 관련 회사죠. 투자 관련 회사인데 우리기술투자는 역시 마찬가지 빗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빗썸에 관련된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부각돼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JC현은 손자 회사가 바로 이제 D&D컴인데요. D&D컴이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 대만 에지락의 에지락 관련 회사인데요. 여기에 그 한국 총판을 맡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트코인 광풍이 일어났을 때 사실 뭐 어마어마한 광풍이 일어났었잖아요. 작년 초에. 그렇죠. 그리고 난 이후에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급락이 나오면서 같이 급락 이 관련주들이 나왔는데요. 또 한 번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시세를 더 지금보다도 더 올라간다 그러면 가격이 급등한다 그러면 아마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이 테마 형성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이슈입니다. 네. 네, 페이스북의 리브라나 또 여러 글로벌 대기업들이 또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면서 또 이럴 때마다 함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비덴트, SCI 평가정보, 우리기술투자, 옴니텔 등 가상화폐 관련주 관련해서 짚어봐야 할 사항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알짜배기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요. 문자 번호 013-3366-8288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많이 해결을 해드리고 싶은데 빠르게 보내주셔야 상담 진행 확률 높아지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자 고민부터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W 무료 문자 상담. 첫 번째로 골라볼 문자는 무엇을 볼까요? DB하이텍, 홍성그룹, 조비 등등 보이고 있는데요. 방송 초반에 보내주신 분들 중에 끝번호 3806님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보내주셨네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매수 가격 7,0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급락했는데 대처 방법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손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7,000원의 투자를 하셨는데요. 뭐 말 그대로 이제 벤처에 대해서 이 자금 그러니까는 회사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투자를 해서 상장을 시켜서 그 이익을 챙기고 이러는 회사죠. 역시 이제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투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봐야 되겠고요. 사실 벤처 투자라는 것이 성공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보면 뭐 탁월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뭐 시장에 대한 진입이나 이런 것들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벤처 업종의 이 그 부흥이 되려 그러면 벤처 관련주들이 이 창투사나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그 활성화되고 또 이 주가가 굉장히 급등할 때 이 종목군들이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시장인 코스닥도 침체되어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비중을 좀 못 들었습니다. 비중은 10%입니다. 10% 정도인데 지금 손실이 이제 좀 발생하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역시 마찬가지 이제 단기간에 그 지금 보면은 올해 3월 달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적죠. 오래된 회사들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공시도 하고 또는 이제 뉴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SCI 이런 그 인베스트먼트는 빗썸 관련 또 비트코인 관련 이 거래소에 투자를 했다 그런 뉴스로 급등을 했거든요. 마찬가지 그런 쪽에 아직 투자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행히 이제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꼬리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꼬리가 남겼다라는 것은 고점에 사신 분들 이 매도를 못하고 역시 이제 그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거 이제 더 빠질 수 있겠구나 해서 겁먹고 매도를 한 흔적이 좀 보이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 본다면 아래 꼬리가 남긴 것은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 가격이 싸다라는 관점에서 들어온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종가상으로는 이제 상장 시초가가 5,230원인데 거의 뭐 그 근처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보유해야 되겠고 이거는 당분간 어떤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그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보유하시되 목표가를 7,000원 매수가 정도
밖에 드릴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상기하시고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슈나 코스닥 시장의 급등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이 벤처 창업 창투사 관련주들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보시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에셋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한 이슈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승하기 사실은 좀 어렵지 않을까 또 진단을 해주시면서요. 목표가는 매수하신 가격 7,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전문가님 조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산업, 또 해성틱스 등등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골라볼 종목은요. 네, 끝번호 끝번호 1023님 문자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헝션그룹을 엄청 많이 2달 전에 매수하셨다고 해요. 구체적인 매수 가격은 보내주지 않으셨는데요. 지금까지도 좋아질 징조가 안 보여서 속상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헝션그룹 네, 좋아질 징조가 안 보여서 속상하시다고 오늘 1210원에 장 마감했네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헝션그룹 이제 그 중국 회사예요. 중국 회사인데 중국 회사들이 제 개인적으로 왜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은 중국 쪽은 좀 불투명한 점이 많죠. 그러니까 국내 어떤 기준을 이 그 회계 기준을 적용받지를 않고 있으니까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믿을만 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형성그룹을 지금 2달 전에 매수한 매수가가 저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매수 가격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지 않으셨고요. 않으셨고요. 2달 전쯤에 2달 전쯤이면 뭐 거의 한 1,400원대 하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대량 거래가 일어나고 또 뭐 실적에 대한 아마 이쪽 부분에서 실적 호조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중국 관련주들 상승할 때 보면 또 그 중국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좋을 때 상승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지금 뭐 한한령도 있고 중국에서 굉장히 뭐 제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인데요. 1,400원대에 매수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장기적으로 2017년 고점을 찍은 이후에 이 고점을 도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저점 라인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바닥을 다지고서 한 번은 올라왔지만은 이제 거의 장기 평선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수렴을 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도 굉장히 뉴스에 민감한 종목이에요. 그냥 네. 어떤 투자자들이 펀더멘탈을 보고서 이 회사 괜찮다 그래서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형성그룹에 대한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단기 이슈가 나올 때 들어가서 어떤 짧은 수익이나 그런 수익들을 보고 나오는 경향이 강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아마도 1,400원대까지는 반등의 가능성 충분히 기간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목표가를 1,450원 정도 체크해서 보시고요. 언제든지 뉴스 나오면 강하게 탄력적으로 한번 붙으니까는 그 탄력이 나온 그 다음 날, 통상적으로 탄력이 나온 다음 날 한번 위로 윗골이나 위에 한번 더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이 보였으니까 그 구간에서 강하게 탄력이 올라올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헝션그룹 같은 경우는요. 중국 기업이고 또 뉴스에 민감한 종목이라고 해주셨죠. 뉴스를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450원 정도 설정을 해주셨으니까 전문가님 조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자 고민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질카루, 국일제지, 신일산업 등등 보이네요. 다음으로 골라볼 문자는요. 끝번호 3296님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96님 후성 보내주셨고요. 매수 가격 7,800원입니다. 비중 20%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올라갈 기미가 없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손실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 후성도 2차 전지 양극성 재료를 만드는 그런 회사고 사실 또 그 전기 전자 재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그 때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차 전지,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것에
그러니까 어떤 테마나 이슈가 볼 때 지속적으로 한번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요. 뭐 그 본다 그러면 2015년도서부터 상승한 폭은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이제 고점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봉상에서는 뭐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고점을 돌파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2017년도 때 고점을 한번 나오고서 그리고 하락하면서 반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한번 고점을 못 넘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가가 빠졌어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보면은 이런 종목들 기관성이나 또 특히나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런 그 자산운용사들의 그 어떤 그 타겟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산운용사나 이런 기관성 타겟이 될 때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경향인데 최근에는 외면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즉 그런 쪽에서 차익 실현을 과거에 싸게 많이 사서 보유하던 물량을 차익 실현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뭐 지금 이제 손실 부분은 현재는 오를 기미가 없죠. 그 이유는 뭐 역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이 수렴을 하려 그러면 갑자기 그 급등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이 발생돼서 이렇게 V자형 급등을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V자형 급등은 좀 어렵고요. 점진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장기 이평선들이 역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도 다시 한번 내려오고 올라가도 이런 과정을 상당 기간 좀 거쳐서 우리가 말하는 뭐 대바닥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는 거의 바닥권이에요. 그러니까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올라간다 그러면 직전에 고점 때는 8,500원에서 많이 걸리거든요. 이 매물대 라인이 보면은 8,500원대 라인에서 많이 좀 걸리고 그리고 맥시멈으로 본다 그러면 한 8,900원인데 8,500원대까지는 보유하는 전략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뭐 특화된 업체고 알찬 회사라는 점은 틀림이 없으니까 한 번은 보유하시면 그 가격대는 오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종목입니다. 네, 호성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8,500원 한번 목표로 해보시고 보유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문자 고민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SCF 토콘 또 남성 호텔 신라 등등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다음으로 골라볼 종목 신일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끝번호 2728님 문자입니다. 전문가님, 신일산업 2,15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20%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손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뭐 지금 그렇게 많이 손실 보신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 매매 시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이제 21선 그러니까 신일산업은 사실 지금 이제 보면 에어 서큘레이터라고 해서 작년에 저도 홈쇼핑 그 1+1으로 해서 네. 샀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이게 리모컨으로 작동되고 바람도 뭐 강하게도 되고 아래 위로 좌우로 다 되니까 굉장히 기능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팔렸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실적도 좋아진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일정 부분 올라가면은 반드시 또 한 번 조정을 거치고 또 상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성급했던 부분은 뭐냐 그러면 21선이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를 하다 하향 추세로 꺾였잖아요. 그러면 이 21선이 충분히 60일선과 맞닿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전략도 좀 필요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보통 그렇게 되면은 시간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조정 과정을 거치는 거고 기간 조정을 그리고 또 이 가격대에서 계속 횡보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20선과 60선이 이렇게 거의 뭐 데드크로스나 데드크로스 근처까지 가면 이평선이 수렴이 다 돼요. 그러면 거래량 이나 또 그때 어떤 뉴스나 이런 거에 따라 갖고 위 또는 아랫 방향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시고 지금 접근은 저는 단기적인 접근이 좋다라고 봐요. 오늘 빠진 것은 뭐 전체적인 이 개별주들 특히 코스닥 시장은 많이 빠졌던 흐름들이니까는
그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전일봉은 이제 반전 캔들을 만들었는데 오늘 빠졌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뭐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것은 바닥에서 양봉과 5일선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항대가 많죠. 그러니까 짧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저는 뭐 그 지금 수준에서 본다 그러면 한 2,300원 정도가 가장 맥시멈이 아닐까. 그러니까 2,250원서부터 짧게 한 7, 8% 수익 나면은 차익 실현하면서 이 수렴 과정을 좀 더 지켜보면서 위쪽 방향으로 트렌드를 잡을 때 다시 진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판단해 봅니다. 네,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요. 2,300원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후성 진단해 드렸었는데요. 후성 진단 감사합니다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또 이런 문자도 참 힘이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열혈 팬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문자 선택도 한번 해볼게요. 다음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문자 끝번호 8722님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카루 보내주셨어요. 54,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5%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상승이 힘들 수 있어 보이는데 진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손실 종목 보고 계신데 좀 걱정되실 것도 같아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58,000원이요? 54,000원에. 54,000원에. 네. 예. 근데 이제 이 잘 아셔야 될 게 우선주는 이제 의결권이 없이 배당에 관련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물론 이제 우선주가 보통주를 전환할 수 있냐 여부는 이제 찾아봐야 되겠고요. 그런 우선주도 있는데요. 이 우선주의 투자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총 주식 수가.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특정한 세력이 갖고 움직인다 그러면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한진칼 회장이 별세하셨을 때 그때 이제 상한가 행진을 몇 번을 했냐 그러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거의 6번을 했거든요. 네. 뭐 주가로 보면은 15,000원대께 거의 8만 원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이런 종목이 있다 그러면 포기를 해버립니다. 가격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부분에서 착시 효과에 좀 많이 현혹되는 것이 아닌가. 8만 원짜리가 54,000원에 오면은 그냥 고점 대비 많이 내렸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점 대비면 54,000원이면 아직도 몇 배가 올랐네요. 이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떤 이슈 때문에 상승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되죠. 즉 보면은 그 경영권 분쟁 이 부분에 있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항공사 이름은 까먹었는데요. 백기사가 나타나면서 네. 한진칼에 대한 지분을 매입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해 주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사모펀드에서 네. 경영권 공격에 대한 빌미가 점점 해소되고 없어지는 부분이니까는 이렇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이거 상담하기 어려운데요. 저 같으면은 네. 반등 나오면은 일단 이 종목 손실을 좀 보더라도 5만 원 선 넘어가면은 매도를 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투자는 항상 때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 아마 이때는 비싸서 못 사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음 상한가를 딱 갔어요. 그 다음날 시초가에 사세요 그러면은 이게 전일보다도 이게 몇 프로가 올라서 시작했냐 그러면요. 시가가 17%가 올랐어요. 네. 이때는 못 사세요.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냐면 2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54,000원에 싸다고 사시는지 그 이유가 좀 이렇게 보면 오랫동안 이걸 봐서는 좀 아니다라고 싶고 이때는 저도 겁이 날 수가 있죠. 네. 그죠?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20% 매입을 한다 그러면 5%만 매입하고 그럼 바닥으로 떨어지면 5%씩 더 4번을 3번을 더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보겠다라고 접근을 하면은 좀 더 손실 위험에서 탈피를 할 수 있는데 54,000원 이 가격은 8만 원 대비 싸다라고 보고 매수를 했을 때는 낭패를 볼 수 있는 특히 그런 경우가 되죠.
우리 신소미 아나운서님께서는 옆에서 계속 말씀드리니까는 네. 혹시 투자를 하시려고 하거나 그럴 때 많이 올라간 게 가격 대비 떨어진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부터 얼만큼 올라와서 현재 주가가 얼마인지를 보고 이게 많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를 결정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만약 이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하셨다 그러면 조금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됐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5만 원대 넘어가면 5만 1,000원대에서 일단 손절매에 대한 깊은 고민 해보시고, 현재는 뭐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굉장히 낙폭이 3일 연속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한질카루 같은 경우는요, 5만 1,000원대에서 한번 손절매를 해보시는 건 어떤지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민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여러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내 종목이 손실률이 크거나 또 종목 교체 의견 나온 경우 다음 종목 고르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금손 한상훈 전문가께서 또 오늘의 종목을 들고 와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이제 T플렉스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네. T플렉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계, 선박, 플랜트 전방 산업에 필요한 부품 소재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네. 중요한 것이 이제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이제 기업의 내용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안정적인 매출을 이루거나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거나, 그리고 연속적인 흑자 기업이거나 이런 종목군들은 거의 시장이 좋아지면은 그 시장 상승률만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재료가 없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일부 종목군들은 기업 내용이 나쁘면서도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뭐 고생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가져와 봤고요. 안정적인 매출과 연속 흑자 기업이라는 점에서 뭐 주 포인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세라믹 믹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분야의 히토류에 관련돼서는 또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적인 이제 또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주가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오고 어떤 패턴을 만드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라는 관점에서 좀 보면요. 일단은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대량 거래가 나오고 한번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온 흐름이에요. 그 이후에 잘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지금 최저치로 감소하고 있으면서 주가가 바닥권 라인에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60일선이 이게 이제 생명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이 이제 보면은 주가의 중기적인 관점에선 상승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는 발판을 마련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정한 수렴령을 거치는데 이 캔들상으로는 삼각형의 수렴령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윗방향이냐 아랫방향이냐 다시 횡보냐 이제 세 가지 갈래길로 가는데요. 네. 뭐 저는 이제 어찌됐든 무역 협상이 G20 정상회의에서 완전하게 타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히토류 카드 만진다 딱 그러면 이 종목이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 한번 보시고요. 네. 저는 이제 매수가는 요 이제 보면은 거의 2,800원에서 오늘 종가 사이인 요 부근에서 살살 그러니까 3일 정도는 생각하고 3일 매수할 생각하시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네.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는 3,100원 정도까지는 요 직전에 고점대인 여기까지는 상승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3,100원 보시고요. 손절가는 조금 이렇게 길게 보시고 2,650원 어차피 흑자 회사고 기업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2,650원 손절가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 3,100원, 손절가 2,65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무료 방송도 참여 방법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에서 머니W 검색해 주시고요. 클릭하셔서 머니W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전문가님들의 사진과 함께 방송 입장 버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셔서 손쉽게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황금손 한상호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수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 6분 전에 이번 주 화요일장이 미국에서 막개장했습니다. 자, 이번 주 후반에 있을 이 G20 정상회의를 놓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완전한 파국, 완전한 결렬만 아니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대화를 계속하겠다의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의 합의만 나와도 주가가 강세 흐름 이어질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요. 또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하지만 이번 주에 가장 큰 포인트는 G20 정상회의에 많은 눈들이 쏠려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번 주 화요일장은 어떻게 출발 흐름 이어가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입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S&P 500 지수 0.01% 굉장한 소폭으로 변동 없는 구간에서 마이너스권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우산업 같은 경우는 0.09% 소폭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100 지수 보시겠습니다. 0.17% 내리면서 오늘 다우산업을 제외하고는 소폭의 마이너스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 확인이 됩니다. 자, 사실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11시에 공개가 됩니다. 바로 5월 신규 주택 판매 지표와 또 6월의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미국 경제의 그런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 지표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2시께가 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끌어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클루를 찾겠다라는 것보다는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시장이 좀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폐장하고 나서는 마이크론과 또 페덱스의 실적이 공개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오늘장도 탄탄하게 대응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23.85%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SK하이닉스, 현대차, 신한지주, 포스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0.14%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59달러 선 중반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시겠습니다. 네, 0.01% 소폭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95선, 아주 96선까지 바짝 추격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자,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1,154원에서 거래 출발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실 종목 바로 쇼피파이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일반인들도 쉽게 만들 수 있게 한 쇼핑몰 솔루션입니다. 자, 웨드부시에서 이 쇼피파이는 강력한 리테일 운영 체제, 포지셔닝, 비전 등 잘 세팅이 되어 있지만 현재 주식은 이러한 미래의 기회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특히 쇼피파이의 연례 컨퍼런스인 쇼피파이 유나이트에서요, 최신 상거래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바로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쇼피파이 풀필먼트 네트워크입니다. 자, 이 서비스가 공개되자 이 주가가 7% 급등한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요. 현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 이 주문센터 그리고 최적의 재고 수량을 빨리 파악해서 빠른 배송해주겠다라는 서비스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서비스는 2023년이 되어야 정확하게 수익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 하에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티파니입니다. 결혼 반지 후보 리스트로 꼭 등장을 하는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이죠. 또 어떤 분께서는 이 영화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이 룩캐피탈에서 이 티파니에 대한 주가를 분석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매력적이다. 하지만 부유한 고객층에 있어서는 이 세계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관세 이유를 들어서 이 구매를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투자 의견을 매수로 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가도 110달러에서 95달러로 낮춘 모습 확인이 됩니다.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봤고요. 현재 뉴욕의 시계는 오전 9시 40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은 문자를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4989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라이징스타 관심주 상황을 알아봐야겠죠. 이하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현석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 보겠습니다. NXP 세미컨덕터, NXP 반도체 주죠. 현재 97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넘버원 기업인데요. 사실 계속해서 고점 부근 올라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매수가 부근이니까 투자 계획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 싱크로노스 테크놀로지를 한번 볼게요. 이 짱짱한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한 회사입니다. 클라우드, 메시징, 디지털, 사물 인터넷 제품들의 글로벌 리더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상향 그려가고 있고요. 목표가 8달러 제시를 해주셨는데 자, 8.24달러 터치한 모습 보이면서 역시 이 종목 모두 목표가 터치했던 종목 연일 소개를 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i3 버티컬스 다시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i3 버티컬스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빨간불이 쭉쭉쭉쭉 켜져가면서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32달러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계획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스타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상황 브리핑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글로벌앱 이성배 연구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종목 리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방금 이하성 캐스터님이 말씀해주신 이 R3 버티컬.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연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오늘까지 소개를 하게 되면은 이 3주 연속적으로 이제 시청자님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만큼 자신 있는 이런 종목이기도 하고 실제 이 결과치로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게 증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3 버티컬은 사실 이제 오늘 장에서도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일단 짤막하게 리뷰를 도와드리면은 동사는 이제 나름의 기술력을 갖춘 이제 결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은 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이 외형적인 성장이 활발한 M&A를 통해서 굉장히 좀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주가에 계속적으로 이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게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i3 버티컬의 이제 향후 EPS 전망치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의 이제 순이익 부근에 이제 도달했고 앞으로 이제 20년 또 이제 2021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제 내년 내후년을 바라봐도 이 동사의 시장 전망성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앞서서 이제 뭐 차트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네. 계속해서 차트를 한번 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시겠습니다. 네, i3 버티칼 지금 차트를 놓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변곡점에서부터 지속적인 이제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제 오늘 장에서도 분명 뭐 이제 이전 고점이었던 이제 27달러 이 80센트도 뭐 충분히 돌파 가능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님들은 사실 지금도 저는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 단 이제 어느 정도 이 단기 상승에 따른 이 분할 매수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계속적인 이제 우상향의 이제 상승 패턴이 이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량 거래가 아직도 실리지 않았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 대량 거래는 언제 실리냐? 이전 고점이었던 이 가격대를 이제 돌파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가 실리게 되고 이에 따른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이제 뭐 주봉상으로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시세는 없습니다. 최근 이제 일봉상으로 이제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나갈 뿐이지 주봉상에는 그렇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가 이제 27달러 45센트인데 저는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이어서 그려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얘기한 대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일시적인 뭐 호재 이런 게 아니고 시장에서도 바라봤을 때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이 결제 회사의 굉장히 좀 이 전망이 뚜렷하다라고 보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를 저는 이제 32달러까지 제시해드리고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부터 저는 충분히 뭐 분할 매수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고 굳이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제 24달러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3 버티칼스 오늘 장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해주셨고요. 목표가 32달러, 또 손절가 24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리뷰를 해주실 건가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소셜리 호텔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역시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이제 기업 코드는 SOH5로 검색하면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차트를 통해서 이제 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 이런 종목인데 동사는 이제 그냥 미국 남부에 있는 이제 호텔을 뭐 인수하고 관리하고 또 이제 개발하는 이런 기업입니다. 대략 한 남부 지방에 한 12개 정도의 호텔을 이제 경영하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동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또 시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게 많은 호텔들을 이제 영위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중에서도 그동안 조금 투자금이 컸던 이런 호텔이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재리뉴얼을 해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뭐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죠. 대략 뭐 플로리다주에 있는 이런 플로리다주에 있는 이제 템파에 오픈을 했고요. 이때 위치도 이제 국제공항과 얼마 뭐 그렇게 멀지도 않고 또 시내랑도 굉장히 가깝고 당연히 뭐 신규 호텔이기 때문에 뭐 고급스러운 이런 부분도 있고 객실도 대략 한 222개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이제 충분히 이번 분기에 혹은 다음 분기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차트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셜리 호텔도 가격 전략 다시 설정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셜리 호텔을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앞서서 얘기했던 이 같은 부분은 저는 이제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분명 재료는 있지만 주가가 아직까지 이 같은 시세를 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분출 이전에 잡아야지 급등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소셜리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적도 굉장히 뒷받침되고 또 이제 이 배당금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분기 배당의 매력도 분명 느껴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고 이 역시도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i3 버티칼과 같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제 유지해 나가고 있고 이제 이전 고점이었던 뭐 7달러 70센트도 뭐 충분히 돌파 여력이 가능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뭐 충분히 이 접근이 가능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가격 전략은 이제 지금 이제 현재가에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10달러까지 제시해 드리고 또 손절가는 6달러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리뷰해 주신 종목 소셜리 호텔이었습니다. 목표가는 10달러, 손절가는 6달러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해외 시장은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성보의 연구원님과 종목 리뷰해 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W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시간 더 좋은 강의와 상담 그리고 국내와 해외 관심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